저기 460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지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해서 대지를 수평으로 반듯하게 잘랐을 때 나오는 면적이 수평 투영 면적이고요. 이번에 건축 면적 산정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반듯하게 잘랐을 때. 외벽 두께가 20cm일 때는 중심선이 10cm에 있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밖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건축 면적이 작아요. 안에서 볼 때보다는 더 큽니다, 원래. 예. 일단 뒤로 좀 넘겨주시고요. 462페이지 바닥 면적 산정이 나오죠. 그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고 이제 바닥 면적을 별도로 정하는 방법이 오른쪽 박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오른쪽 박스는요. 시험에 이제 가끔 나옵니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 바닥 면적은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부분이 바닥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누워 잘 수 있고 일상생활 쓸 수 있으면 바닥 면적에 포함, 일상생활에 쓸 수 없으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5번 같은 거 있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그리고 누워 잘 수 없죠, 기계실에. 물론 자는 사람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전기실이나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아파트 화단,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런 데서 누워 자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있어요? 예. 본인 아니 본인 안. 예. 한 잔 마시고 쓰러지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 기준으로 일상생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부분, 바닥 면적 포함 이런 것들은 제외.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집 풀면서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 문제는 이제 464페이지 4번이 제일 많이 나오죠. 연면적 산정 방법이죠.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합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 연면적인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요. 우리가 대지 면적분의 건축 연면적 하는데 이때 연면적에서 빼는 것들이 있어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빼는 거. 지하층 면적 뺀다. 지상층이라도 주차용으로 쓰는 부속 용도는 뺀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빼요.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 역시 대피 공간 면적도 뺍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 포함 안 시켜주겠다. 용적률 빼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요, 지금 현재 그 보람의 공원 앞에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공원 앞에는 주상복합을 지어요. 왜냐하면 일조권이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공원 앞에다가 주상복합을 지으면 원래 주상복합은요, 일조권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포기한 아파트가 주상복합이고, 그러면 자연적인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지으면 일조권이 확보가 되거든. 그래서 공원 앞에다 짓는 거야. 그래서 보람의 공원 앞에 보면요, 삼성에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거 지을 때 분양이 100% 됐어요. 순식간에. 아이디어를 낸 거야. 법에 2번이 생겼어 그때요. 지상층이라 할지라도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그 삼성에서 지은 주상복합은요. 여성 전용 주차장을 지상층에 설치했어요. 이 조문이 생겨가지고. 원래 지하 한 3층에다가 주차장 만들면은 밤 늦은 시간에 여성 운전자가 차를 딱 대고 있는데 멀리서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 섬찟해. 물론 그 남자는 그 여자가 무서울 겁니다만 그 아줌마는 무섭다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2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상층이라도 예? 부속 용도 주차장은 용적률에서 빼주니까 손해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방을 다
유리벽으로 한 거예요. 유리창으로. 불을 환히 켜놓은 거예요. 여성용 주차장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박을 친 겁니다. 여성들 때문에. 요즘 우리 이사 갈 때는 남자 마음대로 갑니까? 여자 마음 갑니까? 여자가 간다 찍으면은 남자는 돈을 마련해서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그것 때문에 2번기 바로 그 이제 삼성에서 지은 주상복합이 대박을 친 겁니다. 2번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시험 나왔겠죠? 당연히 나왔지. 5번의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로 합니다. 이때 상단은 옥상 바닥을 말해요. 근데 1층 전체 필로티가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높이에서 뺍니다. 그 높이는. 예외는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8번의 층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그러니까 아래층 장판에서 위에층 장판까지를 말합니다. 층고. 9번의 층수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이쪽 파트에서는 승강 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것을 반듯하게 자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없는 층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옥상에 작은 한 층이 있다. 그럼 없는 층으로 보겠다는 옥상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주로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마지막 줄에 465페이지 마지막 줄 제일 많이 나와.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요. 4m마다 끊어서 하나의 층으로 보고요.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절대 평균 층수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가 시험에 언제 나왔는가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 제가 나왔다 얘기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강의 시작한 이후로 나온 적이 없는데요. 469페이지에 10번 한번 보세요. 10번 효력상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효력 상실로만 보고 실효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냥 효력 상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자, 뒤로 넘겨서 470페이지에 건축물의 건축허가 나오죠. 이 건축허가의 의의는 건축허가는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권리를 자연적 권리라 그래요. 타고난 권리를 국가가 금지시키는 거예요. 빼앗아 갔다가 허가받은 사람한테 다시 돌려줘요. 본래 그 사람이 타고난 권리를 빼앗아 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걸 허가라 그래요. 그럼 건축허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건축물을 지을 권리를 타고났어. 원시인들도 자기가 필요한 건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명시대가 되면서요. 아무나 건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타고난 건물 지을 권리를 국가가 뺏어가고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그 사람이 본래 갖고 있던 권리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 건축 허가예요. 우리 건축 허가 받았을 때는 기뻐해야 돼, 담담해야 돼? 담담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건축 허가의 뜻을 모른다는 뜻이야. 본래 자기 거 빼앗겼다가 도로 찾아온 거라니까 담담해야지. 그렇죠? 건축 허가는 빼앗긴 내 걸 도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건축 허가권자, 빼앗긴 걸 돌려주는 사람, 건축 허가권자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자, 건축 허가권자 원칙은 누군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예요. 예외적인 허가권자는 누군가? 국토부 장관 절대 안 되죠? 누구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고 이제
틀린 지문을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두 명을 X 쓰고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요,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언제 허가권자가 되는가?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다 건축할 때,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때, 저 이렇게 쓰면 또 지난달에 쓰신 분이 선생님은 앞에다가 특별시나 광역시에다가 21층 썼다가 왜 끝에다가 특별 광역 쓰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필기 안 한 사람은 몰라. 그렇죠?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앞에다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썼다가 이번 달에는 끝에다가 특별시 광역시를 썼거든요. 시험 문제가 문장을 앞에다 뽑기도 하고 뒤로 뽑기도 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을 건축하거나 또는 연면적계 10만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도 쓰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올해 출제하시는 교수님의 습성은요. 이걸 먼저 써요. 21층 이상이라는 말을 먼저 써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다 모으잖아요. 여기서 문제를 낼 때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을 지을 때 이렇게 내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올해는 이게 먼저 나올 해야 지문에 올해는. 야, 선생은 이렇게 신경 써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은 전혀 감동을 안 받아. 그렇죠? 감동 받았어요? 예, 감동. 예. 그래서 올해는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 문제 내시는 교수님의 특징은 요 지문이 항상 1번에 나와. 5개 지문 중에 1번이야.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항상 1번에 21층 이상 나온 것은 같은 신분이 내신 문제예요. 예. 뭐죠? 올해 갑자기 또 성격이 또 바뀌어서 하여튼 이렇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야, 지문이 뭐가 나오는 것까지 다 분석해서 공부했는데도 또 틀리고 돌아오면은 선생은 힘이 빠져요. 요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연면적 10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공장은 제외라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얘기예요. 창고 제외,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제외. 근데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제외니까 결국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안 된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X.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가 될 수 있다. X.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관할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허가권자 될 수 있다. X. 시험장에도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 확실하게. 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연습할 때는 잘 되는 일단 시합에 나가면은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예? 자, 우리 건축 허가권자 원칙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오른쪽에 참고는요.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인데 이거는 우리 다음 달에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요거 하고 다음 달에 지금 현재 우리 주택법이요. 다음 달쯤에 또 개정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봄철 이사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개정이 되면은 개정 끝난 것까지 합쳐서 다음 달엔 제가 주택법을 4시간 공부해야 돼요. 다음 달에는요. 다음 달 주택법은 개정된 거 다 집어넣고 필요하면 추록을 만들어서 다음 달에 6월 달입니다. 6월 달엔 4시간을 갖다가 샅샅이 다 공부하는데 그게 결국 주택법을 갖다가요. 제일 자세하고 개정 사항들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6월 달에 4시간 공부했습니다. 이번 4시간 해야 되고 이번 달까지는 주택법을 갖다가 개정이 끝나거나 개정이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한 1시간 분량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다음 달에는 주택법이 제일 중요하게. 그러면 주택법에 나오는 것과 지금 건축법에 나오는 대지에 대한 소유 확보 의무 있거든요.
이게 거의 규정이 같아요. 그때 몰아서 같이 공부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예. 그다음 3번의 건축 허가 절차에서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이 나오는데요. 이거 사전 결정 절차입니다. 사전 결정 나옵니다. 이 사전 결정 제도라 그러는데 이게 사전 결정 제도는요. 요거 1995년도에 폐지가 됐었어요. 폐지. 그랬다가 2005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제도예요. 그래서 요 사전 결정 제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현재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에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땅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일정 규모로 짓고 싶어요. 근데 이게 허가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땅을 사고 싶거든. 그래서 구청의 건축계장님을 만났습니다. 계장님, 저 땅에 요 건물이 건축 허가 나올까요? 그랬더니 대충 보시더니 계장님, 예, 허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10억 주고 땅을 샀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엄청난 분쟁이죠. 다 소송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건축 허가 내주겠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제도이기요. 예. 그래가지고 건축 허가 신청 전입니다.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요. 신청 전에.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요 대지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는가? 신청 전에 사전에 결정해 달라. 사전 결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해요. 그러면 사전 결정 신청을 받은 건축 허가권자가 네가 그 건물을 그 대지에 짓겠다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이게 사전 결정 통지라 그래요. 그럼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요,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요.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요, 무조건 허가를 내죠. 무조건. 근데 2년 지나고 신청하면은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왜?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요, 사전 결정이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2년 내 정식으로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2년 내 허가 신청 안 했을 때는요, 무조건 허가 내준다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여기서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도 이것을 우리는 실효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실효가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선생님 공법 다른 데 보면은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잃는다 써 있으면은 다 실효라고 배웠는데요. 거의 다 효력을 상실한다고 써 있으면 우리 실효라 그럽니다만은 이것만큼은 실효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여러분 민법에도 보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있죠. 민법 조문에. 그는 소멸시효죠. 근데 시효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그래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인 거 있죠. 그 뭐가 있어요? 제척기간인 거. 법조문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써 있어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인 게 하나 있죠. 취소권의 단기 소멸. 그거죠. 나 옛날에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제척기간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그래도 마찬가지 것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써 있어도 다른 거는 다 실효지만 이거는 실효가 아니에요. 이걸 제가 판례를 자세히 안 가르치는 이유가 이걸 내시는 교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분 살아 계셨으면 다 배워야 돼요. 그분은 특이한 것만 골라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예, 돌아가셨어요. K대학교 교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분은 혹시나 그 이유를 안 가르치는 게 지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가 이 분이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가르치는 이야기가. 간략 설명드리면
만약에 건축 허가를 받은 효력이 생겼는데 그 효력 없애면 실효가 돼. 근데 이거는 건축 허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력이 없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건축 허가 받은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니까. 예. 결론은 그거예요.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제 사전 결정 대상이 472페이지 그 박스 안에 1, 2, 3이에요. 1, 2, 3 세 가지 허용되는지 그 규모는 어떤지 고려해야 될 사항 어떤 이걸 미리 사전에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고요. 3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그 다음에 6번은 감정평가 사심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요. 원래 박스 안에 4개의 인허가는요.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인허가가 의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4개는요. 사전 결정 통지만 받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된다는 거죠. 예. 4개. 그 다음에 7번 15일 내 의견 제출이고요. 자, 8번이 제일 중요하죠. 사전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전 질문하는데 자기가 뭐 다른 학원의 책을 봤더니 효력이 상실되고 실효라고 써놨더라는 거예요. 제목이 실효. 그건 이제 그 법대 출신이 아니죠. 이거는 예. 사학과 출신은 법대 출신은 예. 법대 출신은 절대 이런 걸 실수를 안 합니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예. 건축 허가 신청이 있고요. 이제 도지사 사전 승인 나오는데 우리 도지사 사전 승인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도지사 사전 승인부터 정상적인 학생은 선생하고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공부 좀 더 하기를 바라는데 예. 우리는 그 학풍이 왜 그래? 학풍이.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말 좀 잘 보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뒤에 남은 한 1시간 반 분량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법 개정 끝난 부분하고 주택법 용어 정의만 봐도 한 3문제 맞춰요. 하고 개정 끝난 부분하고 그다음 주택 공급 파트는 거의 못 봅니다. 지금 이번 달에는요. 어차피 개정되고요. 그다음 농지법은 한 4개만 찍어서 외우시면은 또 보람차게 책이 끝나는데 우리 5월 달부터는요.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싶죠. 그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요. 문제도 말이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계속 풀다 보면 실력이 쌓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학원에만 나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시험에 적합한 용도로 만들어 드립니다. 적합한 용도로. 예. 그러니까 나와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